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해 말 삼척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원의 신축 이전으로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했는데요. 이후 공공산후조리원은 예전처럼 운영하게 됐지만 의료원과 함께 신축 이전하지 못한 탓에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 강원도에서 처음 문을 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최근 삼척의료원이 새 병원으로 옮겼지만 산후조리원은 예전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낡고 오래된 시설을 고치기 위해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다음 달까지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산모 4명이 조리원에 머물며 신생아와 함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모는 인근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 예약을 하고 갔다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알고 도저히 먼지랑 소음 때문에 아기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삼척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에 따라 180만 원가량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삼척 시민인데도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산모와 가족들은 불만입니다. 삼척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게 좀 힘든 것 같고, 이제 산모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리모델링 공사는 곧 마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새 의료원 주변으로 신축 이전하려면 최소 2-3년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옆에 있는 기존 의료원 부지에 민자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건물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상적인 산후조리원 운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산모들이 인근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비용이 지원됩니다. 또 공공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삼척에서처럼 비용이 전부 지원되지 않아 개인 돈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심하지 못한 공공의료시설 이전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만 불평과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아스팔트도 부족해지며 도로를 포장하는 아스콘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아스콘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도로 유지나 보수 공사 발주를 평소의 10분의 1까지 줄였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원주시의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가동 중이어야 할 설비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지자 원유를 정제하고 남는 아스팔트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유사에서 출하 제한이 좀 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대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긴급한 현장만 이제 납품을. 이 공장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량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완성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실어가는 장소입니다. 평소라면 차들로 붐볐겠지만 지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달보다 60%가량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대부분 도로공사나 보수에 쓰여 조달청 등을 통해 납품하는데 원가 상승분이 조달청 계약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공장을 돌려도 손해를 보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도로공사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쓰는 원주시만 해도 올해 4월 했어야 할 도로 유지 보수 발주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긴급한 공사가 아니면 일단 보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기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수급 현황을 보면서 추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달과 다음 달은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도로 보수에 집중할 시기지만 원유 수급 불안정에 차량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사고가 100번 발생하면 15명 이상 목숨을 잃을 정도로 피해가 커 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홍천 북방면 마을입니다. 주택가에 트랙터 한 대가 서 있습니다. 80대 주민이 정비하던 트랙터에 깔려 숨졌습니다. 네, 농기계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기계를 수리할 때 쓰는 부품이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평창군 봉평면의 한 밭에서 농작업을 하던 70대 주민이 트랙터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1,137건, 80%는 농번기인 3월부터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장비별로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 사고가 많습니다. 치사율도 15를 넘어 높습니다. 100번 사고가 나면 15명 이상 숨진다는 의미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11배에 이릅니다. 주로 농기계에 깔리거나 전복돼서 난 사고가 많은데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랙터가 좀 위험해요, 항상. 특히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 위험하죠. 소방당국은 농작업을 할 때 2명 이상이 같이 하고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에는 장비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보호구 착용과 신체를 장비에 가까이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죠. 또 소방당국과 농촌진흥청은 사고가 나면 119에 바로 신고해주는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도내 7개 시군 6개 마을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횡성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종사자, 주민이 주체가 되어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원탁 토론회가 열립니다. 횡성군 교육주체 원탁 토론은 내일 횡성군 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며 학생과 학부모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필요할지 토론해 결과를 교육감 후보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학생 사전조사에서는 고등학교 5등급제 폐지, 가짜 농어촌 전형 문제 해결, 농산어촌 이동권 문제 등의 의제가 선정됐습니다. 중동지역 리스크 확산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강원도가 농자재 비상대책반을 가동합니다. 비상대책반은 농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료와 사료,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품목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또 수요 예측 기반으로 적정 물량을 배정하고 비료 사재기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속초항 크루즈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첫 선박인 웨스테르담호가 내일 오전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합니다. 8만 2천 톤급 대형 프리미엄 크루즈인 웨스테르담호는 일본 후쿠오카 등을 거쳐 2천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들어오며 당일 저녁 다음 기항지인 일본 가나자와로 출항합니다. 속초시는 강원도 등과 함께 취타대 환영 공연과 한복 체험 등 대대적인 환대 행사를 열고 청년몰 로컬 제품 판매 부스를 운영해 지역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